간절히 원하던 아이를 낳았다. 출산 90일이 지나고 나는 출근을 했고 남편은 육아를 하기로 했다. 승진을 앞둔 나는 휴직을 할 수가 없었다. 휴직을 한다는 건 몇 년간 승진을 포기해야 했고 설령 복직 후 나간다 해도 후배들에게도 뒤처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첫 출근. 남편은 환한 미소로 아이를 안고 잘 다녀오라고 했다. 나는 붓기가 덜 빠진 모습으로 회사에 출근했다. 3개월의 출산 휴가를 마치고 출근한 회사는 일이 폭주하고 있었다. 대체 근무자가 오지 않아 팀장님과 후배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고 아이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다. 첫 출근을 마치고 일찍 귀가를 했다. 남편은 고생했다며 나를 안아주었다. 출근 일주일째. 나는 사무실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나는 퇴근 시간이 늦어졌다. 해야 할 일이 늘어났다. 남편은 퇴근하는 나에게 고생했다고 말했다. 출근 2주일째. 일은 늘어났지만 나는 즐거웠다. 가정을 떠나 나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 좋았다. 6시 무렵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 언제 오냐고? 빨리 오라고. 나는 바빠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편은 짜증냈다. 나는 일을 접고 퇴근했다. 남편은 거실에 있었다. 나를 흘기 쳐다보고는 빨리 올 수 없냐고 짜증을 냈다. 나는 알겠다고 말했다. 아이는 거실에서 시끄럽게 울고 있었다. 우리의 대화를 느낀 것일까? 출근 3주일째. 승진 대상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었다. 이번에도 기대를 했다. 어쩌면 이란 생각으로 몇 번 승진해서 미끄러지자 불안이 엄습했다. 육아휴직도 마다하고 나온 마당에 승진이 늦어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생겼다. 5시 40분.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 언제 오냐고? 자기는 너무 힘들다고. 그의 목소리는 짜증이란 짜증을 안고 있었다. 아이가 걱정되었다. 편안함을 느껴야 할 텐데 그 모든 짜증을 고스란히 아이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6시엔 반드시 퇴근을 하기로 결심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남편은 내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자 아이를 두고 방에 들어가 버렸다. 열린 문틈으로 남편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나는 가방을 놓고 옷도 갈아입을 겨를도 없이 아이를 안았다. 남편은 육아 스트레스를 나에게 침묵하는 것으로 풀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저녁을 차렸고 거실에 널브러진 아기용품을 치웠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다. 남편은 아기만 봤다. 자기가 육아휴직하겠다고 하더니 나는 원망이 생겼다. 눈물이 흘렀다. 아이의 눈망울은 너무나 맑았다. 9시가 거의 되어서 출근했다. 땀이 온몸을 적셨다. 팀장님께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자리에 앉았다. 후배는 상기된 얼굴로 팀장님 곁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뭔가 일이 터진 느낌이랄까? 아니나 다를까 현장에서 사고 났다고 했다. 그것도 사망사고가. 나는 조용히 더 움츠러들었다. 내가 할 역할이 그리 많지 않았다. 나는 그림자처럼 고개를 숙이고 숨죽였다. 신속하게 사고 보고는 이루어졌으나 수습이 문제가 될 듯했다. 후배는 여러 부서에 전화해서 회사가 가입한 보험 내용과 보험금 청구 절차를 확인했다. 팀장님과 후배는 하루 종일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었다. 오후 4시 무렵 승진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었다. 드디어 승진했다. 드디어. 나는 남편에게 승진 소식을 전했다. 남편은 축하한다며 일찍 오라고 했다. 자축하자며. 나는 알겠다고 말했다. 저녁 6시. 나는 가방을 들고 나갈 수가 없었다. 팀장님과 후배가 사고 수습차 현장에 나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다. 6시 10분. 팀장님과 후배가 들어섰다. 얼굴은 초췌하기 그지없었다. 나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다른 팀원이 나에게 승진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제야 팀장님과 후배는 나의 승진을 알고 축하한다고 말해주었다. 이 사건 속에서 나의 승진은 축하받을 상황이 결코 아니었다. 나는 무거운 돌덩이를 아는 것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다고 했다. 전화가 울렸다. 남편이었다. 사무실 앞에 와 있는데 왜 안 나오냐고 짜증을 부렸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팀장님과 후배에게 말하고 퇴근을 했다. 뒤통수가 따가웠다. 내 발걸음은 무거웠다. 남편은 뭐가 신났는지 케이크를 사고 꽃다발도 샀다. 술을 좋아하는 남편은 예전에 다정했던 신랑을 돌아와 있었다. 아이와 셋이서 사진도 찍었다. 남편이 웃자 나도 웃을 수 있었다. 이제 휴직할 거지? 남편이 케이크를 자르며 말했다. 올 것이 왔구나. 상황을 좀 볼게. 나는 눈치 보며 말했다. 무슨 상황?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승진하면 휴직하기로 했잖아. 남편은 벼랑 끝 전술로 나를 몰아붙였다. 승진하고 어떻게 바로 휴직을 해? 상황을 좀 볼게. 무슨 상황? 그냥 휴직해. 남편은 완고했다. 나는 알겠다는 말로 겨우 마무리할 수 있었다. 어두운 밤. 거실에는 먹다 남은 케이크와 맥주 캔이 널브러져 있다. 남편은 술에 취해 방에서 자고 있었다. 나는 거실 창을 우두커니 쳐다봤다. 문득 남편과 아이가 낯설었다. 내가 사랑이란 것을 했었던가?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던가? 내가 아이를 낳았었나? 그를 사랑했던 일이, 그가 사랑했던 내가 지금도 있는 것인지 꿈 같았다. 출근 4주일째. 가장 바쁜 마지막 주가 되었다. 야근각이다. 나는 말수가 줄어들었고 웃음도 줄었다. 표정이 굳어졌다. 승진의 기쁨도 하루를 넘기지 못했다. 나는 저녁 6시가 되면 심장이 벌렁거렸다. 친한 선배님이 승진을 축하한다며 점심을 사주겠다며 만나자고 했다. 선배는 이 도시에서 유명한 음식점으로 나를 안내했다. 얼마만인가? 외식도 그렇고 귀한 대접을 받는 느낌이었다. 장소와 음식이 주는 즐거움이었다. 파스타와 샐러드, 리조또를 시켰다. 나도 육아휴직했었잖아. 첫째 아이 때 남편이 먼저 육아휴직했거든. 남편은 힘들다고 말한 적은 없었는데 둘째 애 때는 육아휴직 못하겠다고 하더라고. 아이 키우는 거 힘들었다고. 선배는 말했다. 우리 신랑은 애기만 봐요. 집안일은 안 하고. 그런데도 짜증을 얼마나 부리는지. 내가 퇴근하면 바로 방에 들어가요. 왜 결혼했나 싶어요. 내가 말했다. 그때 많이 싸운 것 같아.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해도 괜찮다가 뭐 하나에 걸리는 게 있더라고. 싸우는 이유가 항상 같은 거야. 정말 평행선이더라. 서로에 대한 이해 없이 어떻게 살까 싶더라. 그러다 우연히 어느 교회에서 하는 부부학교가 있더라. 그게 좋은 게 우리가 상담을 받을 때 아이를 돌봐주는 거야. 우리가 부부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 4학기 이수하는 건데 나는 3학기까지 했어. 첫 학기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2학기 때는 나와 아이의 관계에 대해서, 3학기 때는 나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이야. 거기 가면 비슷한 사람끼리 그룹을 짓는데 내가 잘못됐다고 했던 남편 같은 사람이 한 무더기 있는 거야.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알았지.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었구나. 부부학교는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다는 신념을 갖고 있어. 거기서는 부부가 모두 손을 잡고 다녀. 남편도 나도 부부학교를 다니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 너무 좋았는지 남편이 교회 다니자고 하더라. 나는 그렇게 종교에 마음이 있진 않지만 뭐같이 다니고 있는데 설교만 들으면 그렇게 잠이 와. 남편도 편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잠을 푹 자래. 교회 가면 한숨 잘 자고 오고 있지. 선배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선배가 부러웠다. 나는 언제쯤 저렇게 웃음을 찾으려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출근 6째 주. 팀장님과 후배의 배려로 저녁 6시면 퇴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남편은 육아휴직을 하라고 졸랐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아이를 돌봐줄 여건이 되지 않았다. 어떤 직원은 친정에서 시댁에서 아이를 돌봐줬지만 우리는 양가 부모님들이 모두 일을 하고 계셨다. 온전히 나와 남편이 키워야 했다. 금요일 오후 오늘 맥주 한잔 할까? 오늘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 나는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녹아내렸다. 사랑이 듬뿍 담긴 목소리였다. 나는 퇴근 준비를 서둘렀다. 남편인가 봐. 얼굴에 활짝 폈는데. 팀장님이 말했다. 네.
오늘 데이트 신청하네요. 일찍 가볼게요. 나는 하이톤으로 말했다. 좋아 좋아. 행복한 시간 보내셔. 육아휴직도 서로 상의해봐. 가정이 제일 중요해. 어떻게 알았는지 팀장님이 말했다. 네, 오늘 잘 말해보려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나는 경쾌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나의 육아휴직 시기는 이미 정해져 있다. 지금이 될지, 올해 12월 말이 될지, 나와 신랑의 관계에 의해 결정이 될 것이다. 내 마음은 휴직에 대한 결정이 서지 않았다. 우리 오늘 맥주 한잔 할까?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가 머리를 가득 채웠다. 여러분의 육아 시절은 어땠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